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가방을 만져? 당장 손 치워! 서울 강남 명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졌습니다. 30대 중반 여자가 허름한 옷을 입은 60대 여성의 손목을 낚아채며 밀쳐냈어요.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냄새나게! 경비 불러! 명품으로 도배한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어요. 지금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어떻게 무너질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서울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평소처럼 한적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경비가 서 있고 VIP 회원만 출입할 수 있는 초고급 백화점이었죠. 그곳 10층 VIP 라운지에 박서연이 들어섰습니다. 35살의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그녀의 걸음걸이는 거만했습니다. 저기요, 이번 시즌 신상 구두 있어요? 박서연이 손가락으로 직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박서연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죠. 라운지 한쪽에 60대 여성이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편한 면바지를 입은 그녀는 주변 분위기와 달랐어요.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튀었죠. 박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사람은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직원이 구두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박서연은 신발을 신어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거 사이즈 안 맞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가져와.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다른 사이즈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그냥 됐어. 당신 때문에 기분 다 망쳤네. 박서연이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신발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박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관리가 왜 이래? VIP 라운지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고. 그녀의 시선이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서연 앞을 지나가면서 실수로 박서연의 가방 끈을 스쳤죠. 박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그녀가 소리쳤어요. 여성이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박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가방을 만져? 박서연이 여성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여성이 뒤로 휘청거렸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냄새나게.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차분한 눈빛이었죠. 박서연은 그 눈빛이 더 거슬렸습니다. 뭘 봐? 경비 불러. 그녀가 직원에게 소리쳤어요.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박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직접 신고하면 되겠네. 불법 침입으로. 바로 그때 라운지 매니저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매니저가 땀을 뚜르며 말했어요. 박서연이 매니저를 노려봤습니다. 뭐예요? 저 사람 당장 내보내요. 여기 VIP 라운지 맞죠?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나가죠. 여성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라운지를 나갔어요. 박서연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주제 파악을 해야 사람 대접을 받지.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도 박서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죠. 이제야 좀 쾌적하네. 직원, 샴페인 한 잔 주세요. 그녀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을 따라왔어요. 박서연은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백화점 사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사장 이준혁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셨는데 저런 일을 당하시다니.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께 보고 드릴까요?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저 여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박서연이라는 사람, 신상 파악해. 그리고 오늘 일 전부 CCTV에 담겼지? 네, 사장님. 모든 각도에서 녹화됐습니다. 좋아. 보관해둬. 이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박서연은 라운지에서 2시간을 더 보냈어요. 명품 가방 3개와 구두 2켤레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말했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신상품 들어오면 연락 주세요. 네, 고객님. 직원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이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섰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부인,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오늘 피곤해. 박서연이 차에 올라타며 하품을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박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오늘 기분 좋네. 저런 사람들은 확실히 선 그어줘야 해.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차는 강남대로를 달려 박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40평대 고급 아파트였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집이었죠. 남편은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핑계로 1년에 2~3번만 한국에 왔습니다. 박서연은 그게 좋았어요.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서자 고양이 2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애기들, 엄마 왔어. 박서연이 고양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쇼핑백을 소파에 던져두고 침실로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죠.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어요. 친구들이 올린 명품 자랑 사진들이 타임라인에 가득했습니다. 박서연도 오늘 산 물건들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오늘의 쇼핑 전리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부러워요. 역시 서연 언니. 저도 저거 사고 싶어요. 박서연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 폭풍이 되어 자신에게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11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늦잠은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만으로도 충분히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오늘은 피부가 가야지. 그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오늘도 명품 원피스에 명품 가방이었죠. 현관을 나서며 운전기사에게 전화했습니다. 30분 후에 앞으로 와. 네, 사모님. 박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이웃이 먼저 인사했어요. 박서연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안이 어색해졌어요.
이웃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박서연이 먼저 내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남 쪽 피부과로. 네, 사모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SNS를 확인하다가 친구 한 명에게서 온 메시지를 봤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 어때? 박서연이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어디서? 청담동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오케이. 1시에 보자. 박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피부과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피부과였죠. 예약 없이 왔지만 박서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박서연인데요. 원장님한테 관리받으러 왔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오늘은 예약이 꽉 차서요. 그게 내 문제예요?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돈 썼는데. 박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직원이 당황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나왔어요. 서연 씨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지. 박서연이 직원을 흘겨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실에 누웠어요. 원장이 직접 레이저 시술을 해줬습니다. 요즘 피부 관리 잘하시네요. 당연하죠. 돈 아끼면 뭐해요? 박서연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시술이 끝나고 박서연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카드를 내밀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네, 서연 씨. 감사합니다. 박서연이 피부과를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12시 30분이었어요. 레스토랑까지 가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청담동 라 스칼라 레스토랑으로. 네, 사모님. 차가 청담동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박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리를 바라봤어요. 이 거리가 내 무대지.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친구 김유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유진도 박서연처럼 재벌 남편을 둔 전업주부였어요. 언니. 유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서연이 다가가 앉았어요.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둘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죠. 와인도 한 병 시켰어요. 언니, 어제 SNS에 올린 가방 진짜 예쁘더라. 그치? 신상인데 한국에 딱 5개만 들어왔대. 역시 언니는 빨라. 유진이 부러운 듯 말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대부분 명품 이야기였죠. 누가 뭘 샀는지, 어디 매장에 신상이 들어왔는지. 박서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웃긴 일 있었어. 뭔데? VIP 라운지에 완전 촌스러운 아줌마가 있더라고. 허름한 옷 입고. 박서연이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유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헐, 진짜? 거기 어떻게 들어왔대? 그러게. 내가 경비 불러서 쫓아냈지. 잘했어, 언니.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해야 돼. 둘은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어요. 60만 원이었죠. 박서연이 카드를 냈습니다. 다음엔 내가 살게. 그래, 언니. 둘은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밖에서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나 다음 주에 부산 가. 뭐하러? 친정 엄마 생신이라서. 귀찮아 죽겠어. 유진이 짜증낸 듯 말했어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명절 때마다 그래. 시댁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 맞아. 우리 팔자야. 둘은 웃으며 헤어졌어요. 박서연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네, 사모님. 차가 출발했어요. 박서연은 창밖을 보다가 하품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고양이들이 반겼어요. 박서연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드라마를 틀었어요. 오후 내내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배가 고팠어요. 배달 앱을 켰습니다. 고급 일식을 주문했죠. 30분 후 음식이 도착했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간다. 박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대화는 없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그저 그랬습니다.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었죠. 그냥 각자의 삶을 사는 동거인 같은 관계였어요. 박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다시 소파에 누웠어요. SNS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점심때 찍은 사진을 올렸죠. 오늘의 런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부러워요. 저도 가고 싶어요. 역시 서연 언니. 박서연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그녀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장 이준혁과 임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어제 VIP 라운지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을 밀치는 장면이었죠. 임원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성이 박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IT 사업을 한다고 하고 본인은 전업주부입니다. 가족 배경은? 이준혁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중견기업을 운영합니다. 대성산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임원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준혁의 눈빛이 변했어요. 대성산업? 우리 그룹 하청업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강은희 회장님 그룹의 주요 하청업체 중 하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혁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어머니를 밀치는 박서연의 모습이 계속 반복 재생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지? 올해 말까지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일단 이 영상 안전하게 보관해. 그리고 박서연의 동선 파악해둬. 네, 사장님.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강은희 회장을 떠올렸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도 당당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검소하게 사셨지. 이준혁이 생각했어요. 1000억대 자산가이면서도 명품을 멀리하고 소박하게 사는 어머니였죠. 그런 어머니가 저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분했습니다. 이준혁은 결심했어요. 박서연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가 비서를 불렀어요. 내일 대성산업 사장한테 연락해. 미팅 잡자고. 무슨 이유로 말씀드릴까요? 계약 관련 논의가 있다고 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이준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전혀 모르는 폭풍이. 사흘 후 박서연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다시 청담동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3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고급 디저트 카페였죠. 박서연이 도착했을 때 친구 3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언니, 친구들이 반겼어요. 박서연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가장 비싼 케이크를 주문했죠.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명품 이야기, 여행 이야기, 남편 뒷담화까지.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박서연이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어요. 사흘 전 백화점에서 자신이 밀쳤던 허름한 옷의 여성. 오늘도 그녀는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 그리고 평범한 가죽 가방.
여성은 카페 안쪽 VIP룸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박서연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 여자가 왜 또 여기 있어? 그녀가 생각했죠. 화장실을 다녀온 박서연은 자리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기 VIP룸에 누가 있는지 아니? 몰라. 왜? 아니, 그냥 이상한 사람 봐서. 박서연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VIP룸 안에서는 중요한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 강은희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3명의 사업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갖춰 입은 50대 남성들이었죠. 강은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건은 신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사업가 한 명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은 결과로 증명되는 겁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강은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미팅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오가고 악수가 이어졌죠. 사업가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강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가들이 VIP룸을 나갔어요. 강은희는 잠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비서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죠.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고마워요, 김 비서. 강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VIP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카페홀을 지나가는데 박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은희는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박서연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듯했죠. 박서연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여자가 날 못 본 척하네.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친구 한 명이 물었어요. 언니,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카페를 나온 강은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비서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회사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은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흘 전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밀치던 그 젊은 여자의 얼굴. 강은희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강은희는 평생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도 봐왔습니다. 차가 회사에 도착했어요. 강은희 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죠. 강은희가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은희는 먼저 인사했어요. 수고들 많으세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인사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강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강은희는 사치를 싫어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확인했어요. 여러 회사의 계약서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대성산업과의 계약서였습니다. 강은희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성산업은 강은희 그룹의 오랜 협력업체였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회사였죠. 사장 이름은 박진수. 강은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박진수가 사업 실패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 강은희가 그를 살렸어요. 돈을 빌려주고 기회를 줬습니다. 박진수는 그 돈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켰죠. 지금의 대성산업이 있게 된 거였습니다. 강은희는 그 사실을 박진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진수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강은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김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녹차입니다. 고마워요. 강은희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강은희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본질까지 바꾸지는 못한다고. 그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1000억대 자산가였지만 명품을 사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돈이 많으면서 그렇게 사는지. 하지만 강은희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도 가난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때 겪은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강은희는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대성산업 사무실에서는 박진수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강은희 그룹에서 연락 왔어. 계약 연장 논의하자고. 비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진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며칠 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진수는 기분 좋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저지른 일의 파장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곧 박진수에게도 닿을 것이었죠. 박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본 그 여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자꾸 마주치지? 박서연이 짜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녀는 드라마를 틀고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하지만 박서연의 세계는 곧 뒤집힐 예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주일 후 박서연은 친구 유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유진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박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언니, 지금 SNS 봤어? 아니, 왜? 박서연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친구들의 단톡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링크 하나가 올라와 있었죠. 박서연이 링크를 눌렀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VIP 라운지였어요. 박서연 자신이 허름한 옷을 입은 여성을 밀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속 박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가방을 만져? 당장 손 치워.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냄새나게. 경비 불러.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사람이야? 완전 쓰레기네. 돈 좀 있다고 저렇게 구는 거 진짜 역겹다. 저 여자 신상 털어야 됨. 박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유진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떡해? 벌써 커뮤니티에도 퍼졌어. 박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다 멈췄죠.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볼 거야. 그녀가 생각했어요.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친구들의 전화였죠. 박서연은 받지 않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20만을 넘어갔어요. 댓글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서연의 SNS 계정을 찾아낸 것 같았어요.
그녀의 SNS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맞네. 명품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네. 진짜 한심하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쓰레기. 박서연이 황급히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사진들이 캡처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이름까지 알려졌습니다. 박서연 35살 전업주부. 심지어 사는 아파트 이름까지 올라왔죠. 박서연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한편 그 시각 프레스티지 백화점 사장실에서는 이준혁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영상이었어요. 비서가 옆에 서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벌써 주요 커뮤니티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봐. 아직은 움직이지 마. 이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영상이 퍼지는 것을 계획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직접 유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 중 한 명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익명으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이준혁은 박서연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생각이었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비서가 또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대성산업 박진수 사장이 오늘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 빨리 움직이네. 이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박진수도 이제 영상을 봤을 거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이준혁은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과연 박진수가 어떻게 나올지. 오후 3시 박진수가 프레스티지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60대 초반의 그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안내를 받아 사장실로 올라갔어요.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사장님. 박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준혁이 차를 권했죠. 차 한잔 하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제 딸이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마시며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께, 강은희 회장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혁이 차를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제 어머니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백화점에서. 박진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돈이 많아도 겸손하게 사셨죠. 그런 분이 돈 좀 있다고 거만한 사람한테 밀쳐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우리 그룹과 대성산업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 그건. 이준혁이 손을 들어 박진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토는 필요합니다. 박진수의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대성산업 매출의 40%가 강은희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계약이 끊기면 회사가 위태로워질 거예요.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딸을 확실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이준혁이 다시 박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하십시오. 딸분과 함께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받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수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미팅이 끝났습니다. 박진수가 사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차에 올라탔죠. 핸드폰을 꺼내 딸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빠, 박진수가 소리쳤어요. 당장 집에서 나오지 마. 내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진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딸 집으로 가. 차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것들이 딸 하나 때문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었어요. 30분 후 박진수가 박서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박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죠. 박진수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을 닫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서연이 주춤 물러섰어요. 박진수는 평생 딸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박진수가 손을 들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죠. 박서연도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박진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모욕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은희 회장이야. 강은희 그룹 회장. 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누구 덕분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줄 아니? 강은희 그룹이야. 그런데 네가 그 그룹 회장을 밀쳤어. 박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박진수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일 나랑 같이 강은희 회장님 찾아가서 사과해야 돼. 무릎 꿇고 박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진수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박진수와 박서연은 강은희 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박서연은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평소처럼 화려한 명품 옷 대신 수수한 검정 원피스를 입었어요. 박진수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강은희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대성산업 박진수입니다. 직원이 전화로 확인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박진수와 박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서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수는 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사장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두 사람은 비서를 따라 걸었어요.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회장실 안에 강은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어요. 박서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어요. 자신이 백화점에서 밀쳤던 바로 그 사람. 강은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분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박진수가 먼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은희가 손짓했어요.
앉으시죠. 박진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서연도 따라 앉으려 했어요. 하지만 박진수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박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강은희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박서연은 평생 이렇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강은희는 아무 말 없이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박서연을 더욱 짓눌렀어요. 박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 불찰입니다. 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강은희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님, 3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은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사업 실패로 한강 다리에 서 계실 때 제가 말렸죠. 그리고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박진수의 눈이 붉어졌어요. 박서연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강은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제게 약속하셨어요.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강은희가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따님은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법을 배운 것 같더군요. 박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명품을 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은희가 돌아섰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돈이 생기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서연에게 향했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강은희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서류 하나를 꺼내 박진수 앞에 놓았어요. 대성산업과의 계약서였습니다. 박진수의 손이 떨렸어요. 강은희가 말했습니다. 이 계약 올해 말로 끝납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은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계약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강은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박 사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따님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십시오. 박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은희가 박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박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6개월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박진수가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서연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진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진수가 딸을 돌아봤어요. 서연아,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이제 알겠지?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네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알겠어?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박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박서연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강은희가 있을 거예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다는 이유로 남을 무시했던 자신. 그 돈조차 남편이 주는 돈이었어요. 자신이 번 것도 아니었죠. 박서연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들. 예전 같았으면 무시했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들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남을 무시하며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SNS는 여전히 난리였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온 메시지도 있었어요. 대부분 위로였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자신이 초라하게 보였어요. 한편 그 시각 강은희 그룹 본사에서는 이준혁이 어머니 강은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진수가 다녀갔다면서요? 강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딸을 데리고 왔더구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은희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6개월 기회를 줬어.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이준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강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해. 박진수 사장은 좋은 사람이야. 딸도 변할 수 있을 거야. 이준혁은 어머니의 너그러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 같았으면 바로 계약을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죠. 강은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을 바꾸는 거지. 이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강은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어머니가 존경스러웠어요. 자신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은희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걸.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박서연 같은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일이었죠. 한편 박서연은 집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고양이들이 다가와 얼굴을 비볐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박서연은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였구나. 그녀가 혼잣말을 했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서연은 결심했어요. 변해야 한다고. 진짜로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6개월. 그 시간 안에 자신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서연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SNS 영상은 여전히 퍼지고 있었고 악플도 계속 달렸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끊겼어요. 유진을 비롯한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박서연을 내보냈습니다.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죠. 박서연은 혼자였어요.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분간 한국 안 갈 것 같아. 네 일 때문에 내 이미지까지 안 좋아졌어.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박서연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서연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어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려던 거였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은 층 이웃이 타고 있었어요. 예전에 인사를 무시했던 그 아줌마였습니다. 이웃이 박서연을 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웃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쳐다봤죠.
박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층에 도착하자 이웃이 먼저 내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박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남들한테 했던 행동이었어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장을 보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 그 영상에 나온 여자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박서연은 서둘러 물건을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산을 마치고 급하게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숨이 막혔어요.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매장이구나 싶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는 직원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백화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VIP 라운지 출입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박서연 씨의 VIP 회원권은 어떻게 됩니까? 이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구 박탈입니다. 우리 백화점 출입도 금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은 이준혁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준혁은 사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박서연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자신은 달랐어요. 박서연이 다시는 이 백화점에 발도 못 들이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사장님, 박서연 씨가 전화했습니다. 회원권 복구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절해. 네, 사장님. 비서가 나갔어요. 이준혁은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박서연의 일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박서연은 아버지 박진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아, 회사로 나와. 박진수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박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성산업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죠. 회사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수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부르셨어요? 박진수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늘부터 네가 여기서 일해. 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박진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강은희 회장님이 6개월 기회를 주셨어. 그동안 네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전 일을 해본 적이. 박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평생 일도 안 하고 남편 돈으로만 살았잖아. 이제 세상이 어떤지 배워. 박서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박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월급은 200만 원. 박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요? 그걸로 어떻게? 박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보다 적게 받고도 산다. 니도 배워. 박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 다 끝이야. 알겠지?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박진수가 사무실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40대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씨죠? 저는 총무팀 김미선 과장입니다. 앞으로 제가 교육시킬 거예요. 김미선은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박서연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도 영상을 봤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김미선이 말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박서연은 김미선을 따라갔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여기가 자리입니다. 앉으세요. 박서연이 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김미선이 서류 뭉치를 박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정리하세요. 날짜 순으로 분류하고 엑셀에 입력하면 됩니다. 박서연이 서류를 봤어요. 수백 장이나 됐습니다. 이거 다요? 김미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박서연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엑셀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작해야 했어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아무도 박서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혼자 자리에 남았어요. 도시락을 싸오지 않아서 굶어야 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오후가 되자 허기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서류는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엑셀 작업도 서툴러서 계속 실수했죠. 지우고 다시 입력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6시가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김미선이 박서연 자리로 왔습니다. 다 했습니까?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반도 못했어요. 김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까지 끝내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는 떠나버렸어요. 사무실에 박서연 혼자 남았습니다. 조명이 하나둘씩 꺼졌어요. 박서연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자신. 박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그동안 남편 돈으로 명품 사고 친구들 만나고 SNS에 자랑하는 게 전부였죠. 실제로 자신이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약속 장소로 가는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박서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데리러 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어요. 누군가 발을 밟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분 만에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아파트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섰어요. 고양이들이 반겼습니다. 박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고양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을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박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남편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박서연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강은희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 박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강해질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막연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박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야만 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박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갔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서툰 업무, 적은 월급. 모든 게 낯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망하면 아버지도
자신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도시락을 샀습니다. 예전에는 한 끼에 60만 원을 쓰던 자신이었는데 말이죠. 처음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명품 가방들은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볼 때마다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 박서연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김미선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 박서연이 돌아봤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김미선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과장님. 김미선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확인 좀 해줘. 네가 정리한 거 맞나 싶어서. 박서연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한 거고요. 김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많이 늘었네. 처음보단. 그 말에 박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칭찬 같았습니다. 김미선은 자리로 돌아갔어요. 박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힘이 났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서연이 편의점으로 가려는데 김미선이 불렀어요. 박 대리, 같이 밥 먹을래? 박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도 같이 밥 먹자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7,000원짜리 정식을 시켰습니다. 밥을 먹으며 김미선이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네 싫어했어. 영상 봤거든. 박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미선이 계속 말했어요. 근데 석 달 동안 보니까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박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미선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상 쉽지 않지? 돈 벌기.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김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지. 앞으로도 열심히 해. 박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사람은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박서연은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은희 그룹 본사에서는 강은희가 보고서를 받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성산업 박진수 사장 딸 박서연의 근황입니다. 강은희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박서연이 석 달간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평가, 동료들의 피드백까지. 강은희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잘하고 있네. 이준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석 달도 못 버릴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강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변하는 법이야. 박서연도 이제 현실을 아는 거지. 이준혁이 물었어요. 계약 연장하실 겁니까? 강은희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아직 3개월 남았어. 좀 더 지켜보자.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백화점에서 자신을 밀치던 그 거만한 얼굴.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은희는 믿고 있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5개월째가 됐어요. 박서연은 이제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업무도 능숙해졌고 동료들과도 어느 정도 친해졌죠.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박서연도 초대받았습니다. 회식 장소는 삼겹살집이었어요. 1인당 15,000원 정도 하는 곳이었죠. 예전 박서연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구우며 웃었습니다. 술도 마셨어요. 김미선 과장이 박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박 대리, 요즘 많이 달라졌어. 박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김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엔 티나게 힘들어하더니 이젠 자연스러워. 박서연이 잔을 들었어요. 과장님 덕분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셔서. 김미선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자. 회식은 밤 10시까지 이어졌어요. 박서연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어요. 5개월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은 더 또렷했어요.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변한 건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명품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 허세 부리던 그 삶.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 100만 원만 보낼게. 사업이 좀 안 좋아서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고 따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서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나도 월급 받으니까 괜찮아. 남편도 놀랐는지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네가 일한다고? 진짜로? 박서연이 웃으며 답장했어요. 응, 5개월째야. 이제 좀 적응했어. 남편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변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죠. 지금은 자신을 바꾸는 게 먼저였어요. 다음 날 토요일 박서연은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아니었어요. 일반 백화점이었죠. 옷을 사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싶었어요. 백화점을 걷는데 명품 매장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박서연은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열된 가방들을 바라봤어요.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 가방들이었습니다. 예전엔 저걸 아무렇지 않게 샀었죠. 지금은 5개월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박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었구나. 그녀가 생각했어요. 매장을 지나쳐 다른 층으로 갔습니다. 식품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꼼꼼히 확인하며 물건을 고르는 모습들. 박서연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상품을 찾고 가격을 비교했어요. 3,000원을 아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며 생각했어요. 나 진짜 많이 변했네. 5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녁에 박서연은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아, 잘 지내니? 박진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네, 아빠. 잘 지내요. 회사에서 들었어. 일 잘한다고. 기특하다. 박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의 칭찬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6개월이야. 강은희 회장님을 다시 뵐 거야. 박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가 변한 모습 보여드려야 돼. 알지?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면 강은희 회장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변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박서연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박서연은 다짐했습니다. 남은 한 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은희 회장 앞에서 떳떳하게 서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서연은 내일 할 일을 정리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죠. 돈으로 얻은 행복이 아니라 자신이 일궈낸 평화였습니다. 박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6개월이 됐습니다.
박진수는 강은희 그룹에 미팅을 요청했어요. 계약 재검토 시기가 됐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틀 후 박진수와 박서연은 다시 강은희 그룹 본사를 찾았어요. 6개월 전과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6개월 전엔 두려움과 수치심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떳떳함이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사장님, 박서연 씨, 어서 오세요. 회장실로 안내받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은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에 검정 바지, 그리고 단정한 머리. 박서연은 강은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강은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박진수와 박서연이 자리에 앉았어요. 강은희가 차를 권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네요. 박서연 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박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석 달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박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강은희는 아무 말 없이 박서연을 바라봤어요. 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진수가 놀라 딸을 쳐다봤습니다. 박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6개월 전에도 사과드렸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회사가 망할까봐 두려워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박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회장님을 모욕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은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박서연이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강은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성산업과의 계약서였어요. 박진수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은희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6개월 동안 따님이 어떻게 지냈는지 보고받았습니다. 매일 출퇴근하고 불평 없이 일했다고 하더군요.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은희가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연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서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강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계약서에 펜을 들었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박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강은희가 계약서를 박진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3년 재계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사장님. 박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은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이어갑시다. 박진수가 악수를 했습니다. 강은희가 박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잘하셨어요. 박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점심 같이 하시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박진수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강은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은 회장실을 나왔어요. 강은희가 안내한 곳은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은희는 가장 저렴한 코스를 주문했어요. 박서연이 놀랐습니다. 1000억대 자산가가 15,000원짜리 정식을 먹다니.
강은희가 박서연의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돈이 많다고 비싼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맛있으면 됩니다.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하며 강은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박서연이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이 재미있어요. 강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돈을 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박서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강은희가 말했어요. 박서연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그룹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세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박서연이 놀라 물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한가요? 강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과 미래가 중요합니다. 박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강은희가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진수와 박서연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은희의 차가 떠났어요. 박진수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박서연이 아버지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돌아가는 길 박진수가 말했어요. 서연아, 네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박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박진수가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환경이 바꾸는 거야. 니도 이제 알았지?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은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박서연 씨를 프로그램에 추천하실 겁니까? 강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 사람은 진짜로 변했어. 눈빛이 달랐어. 김 비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강은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어. 기회만 주면 돼.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강은희는 창밖의 서울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정이었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강은희는 그걸 평생 믿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박서연에게도 그 기회를 준 거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박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계약이 연장됐고 강은희 회장에게 인정받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변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박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놀란 듯 대답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박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사랑하지 않잖아. 그냥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어. 이제 나도 혼자 살 수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서연은 시원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어요. 이제는 보였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박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회사에 출근할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박서연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1년 후 박서연은 강은희 그룹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이었어요. 경영, 리더십,
인사관리까지 배웠습니다. 프로그램 최우수 수료자로 선정됐죠. 졸업식 날 강은희가 직접 상장을 주었어요. 축하합니다. 박서연 씨. 박서연이 상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강은희가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한 겁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박서연은 대성산업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녀는 평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수가 그녀를 이사로 임명했거든요. 사무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어요. 김미선 과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해, 이사님. 박서연이 웃으며 악수했어요. 과장님, 아직도 어색해요.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김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젠 이사님이잖아. 격식 차려야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그때는 명품 가방만 들고 다니던 무능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회사를 이끌어가는 이사였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명품은 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샀죠. 월급도 대부분 저축했어요.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번 돈으로 사는 게 좋았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박서연은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하는 일이었어요. 독거노인 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였습니다. 7번째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서연이 도시락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식사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기다렸어요. 박서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시락을 펼쳐드리고 물도 따라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드시는 동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와주니까 좋지요. 외롭지 않아요. 박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엔 이런 일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랐죠.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좋은 소식 있어. 박서연이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요, 아빠. 다음 날 일요일 박서연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박진수가 기뻐 보였어요. 서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박서연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아빠? 박진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강은혜 그룹에서 우리한테 새 프로젝트를 맡긴대. 규모가 500억이야. 박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강은희 회장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야. 네 덕분이야.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잘하셨어요. 박진수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네가 변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딸. 박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박진수가 말했어요. 서연아, 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박서연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박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박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프레스티지 백화점에서는 VIP 고객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이준혁이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강은희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이준혁이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까?
강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두 사람은 VIP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1년 전 박서연이 강은희를 모욕했던 그곳이었어요. 라운지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강은희가 라운지를 둘러봤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서연이었어요. 강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서연이 여기 있을 줄 몰랐거든요. 박서연도 강은희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은희가 미소 지었어요. 박서연 씨,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박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초대받았어요. 사실 놀랐어요. 전 이 백화점 출입 금지인 줄 알았거든요. 강은희가 이준혁을 쳐다봤어요. 이준혁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제가 초대했습니다. 박서연 씨가 1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봤습니다. 변했더군요. 박서연이 이준혁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환영합니다. 박서연이 악수를 받았어요. 강은희가 박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서연 씨, 정말 잘 사셨네요. 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박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전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강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본인이 변한 겁니다. 저는 기회만 줬을 뿐이에요. 세 사람은 라운지 한쪽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서연이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했어요. 회사 일, 봉사활동, 이혼 이야기까지. 강은희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강은희가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그룹에 와서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박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입니까? 강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재 육성 프로그램 최우수 수료자잖아요. 우리 그룹에 딱 필요한 인재입니다. 박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아버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돕고 싶습니다. 강은희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결정이네요. 효심도 있으시고. 이준혁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박서연 이사님의 앞날을 위해 건배하죠.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샴페인이 반짝였습니다. 박서연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1년 전 이곳에서 자신은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굴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존중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행사가 끝나고 박서연은 백화점을 나섰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된 느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회의 있어.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박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빠. 최선을 다할게요. 박서연은 택시를 잡아탔어요.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명품 매장들. 예전엔 저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박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거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습니다. 박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 정말 많이 변했네. 그녀가 혼잣말을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주말엔 봉사활동을 나가고 저녁엔 아버지와 저녁을 먹을 거예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그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박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어요. 오직 평화만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박서연은 이제 39살이 됐어요. 대성산업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는 강은희 그룹과의 협력으로 크게 성장했어요. 직원도 2배로 늘었죠. 박서연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갔고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SNS는 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 박서연은 프레스티지 백화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서연이 돌아봤습니다. 60대 여성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어요. 쇼핑백이 쏟아졌고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쳐 갔어요.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여성의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박서연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무릎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면 돼요. 박서연이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어요. 쇼핑백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여성이 박서연을 빤히 쳐다봤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이렇게 친절한 사람 보기 드문데. 박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택시를 잡아 여성을 태워드렸어요. 여성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복 받으실 거예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박서연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그때 누군가 박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강은희였어요. 박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강은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 부사장님, 오랜만이에요. 2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어요. 차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강은희가 말했어요. 방금 전 모습 봤어요. 참 보기 좋더군요. 박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일이었어요. 강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박 부사장님은 멈춰 섰잖아요. 박서연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은희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해요. 회사 일도 재미있고 주말엔 봉사도 하고요. 강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삶이네요. 4년 전하고는 정말 다르시죠? 박서연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회장님. 그때 회장님이 기회 주지 않으셨으면 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강은희가 박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한 겁니다. 저는 그냥 문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들어간 건 박 부사장님이에요. 2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강은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뵙죠. 박서연도 일어나 악수했어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2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헤어지기 전 강은희가 말했어요. 박 부사장님, 저한테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뭘까요? 박서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강은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답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세요. 강은희의 차가 왔습니다. 타기 전 강은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 부사장님은 이제 진짜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니까요. 차가 떠났습니다.
박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마음이 부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박서연은 집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죠. 박서연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행복하고 하지만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박서연은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들이 반겼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에 네 생일이네. 뭐 해주고 싶은 거 있니? 박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아빠랑 저녁 먹는 거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이맘때쯤 박서연은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활보하던 사람이었어요.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굴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남을 돕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박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 진짜 행복하네. 그녀가 혼잣말을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옛날 친구 유진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유진. 박서연이 놀랐습니다. 유진아? 오랜만이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아, 미안해. 4년 전에 네 힘들 때 연락 끊어서.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남편이랑 이혼하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네 생각났어. 박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내일 시간 있어? 커피 마시자. 유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나 만나줄 거야? 박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응. 사람은 다 힘든 시기가 있잖아.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전화를 끊고 박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강은희 회장님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유진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그 증거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년이라는 시간. 긴 듯 짧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사람에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거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박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유진을 만나고 저녁엔 봉사활동을 나갈 겁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박서연은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4년 전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강은희를 밀쳤던 그 순간. 그게 자신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된 거였죠. 그리고 박서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백화점에서 갑질하던 100억 재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이 1000억인 진짜 부자가 있을 뿐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